안녕하세요. 빌딩로드입니다. 오늘은 갑자기 폭우가 쏟아지는 바람에 실내 촬영을 하게 되었는데요. 자, 오늘은 저희가 오랜만에 또 한번 가게 됩니다. 신사동의 메인 상권이라고 할 수 있는 가로수길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요즘 뉴스에서 뭐 신사동 가로수길이 다 죽었다, 상권 망했다, 공실이 넘쳐난다 이렇게 말하고들 하는데, 오늘 저희가 직접 보면서 현재 실제 상황은 어떤지, 그리고 지금 현재 숨은 투자 기회가 과연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로수길 오랜만에 나오시죠? 저는 집이 근처라서 자주 다닙니다. 어때요? 이제 요즘 유동인구나 그런 상권들이. 확실히 대로변 쪽은 애플 스토어 쪽만 좀 사람이 있는 것 같고, 메인 길은 이면 쪽은 아직까지도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요. 특히 이제 저희 음식점들, 주점들이 몰려 있는 곳들은 뭐 평일 야간에도 많이 몰려 있고 활발하게 다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한번 저희가 같이 보시면서 현재가 저점이어서 투자를 해야 되는지, 혹은 투자를 하면 안 되는 상권인지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사례는 대흥 빌딩입니다. 본 건물은 신사동 545-22번지이고 25년도 4월 29일에 125억, 그러니까 순수 토지 평당가만 따지면 1억 6,819만 원에 거래되었습니다. 그 건물 특징은 토지 면적 74평 정도에 연면적 152평 수준, 그리고 용적률이 156% 정도에 대한 수준이었고, 그 특이점이면 지하 1층부터 2층까지가 각각 좀 연결되어 있고 3층만 그 연결 없이 1호, 2호로 이제 나눠져 있었거든요. 건축 비용이 워낙 비싸다 보니까 그 디벨롭 할 때 대수선 할 수 있는 건물들이 좀 여의치 않았는데, 이러한 컨셉이 좀 많이 닮아 있는 건물 아니었나 싶었고, 그래서 저희도 당시 진행할 때 탁감을 140억 정도로 평가를 받았었거든요. 그래서 확실히 시세 이하 수준이기는 했는데, 시장에서 평가되기에는 이거보다는 조금 더 내려와야 하지 않냐, 신축해야 됐을 때 좀 문제가 있지 않냐라는 점을 좀 지적들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계약이 좀 지지부진이었던 상태였는데, 디자이너 수요가 신사동 그 가로수길 인근에는 여전히 은근 많은 수요를 좀 띠고 있다 보니까 그러한 직영 형태로 좀 거래되었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럼 지금 본 건물 같은 경우는 가로수길에서 나로수길로 가는 바로 이면에 위치한 건물이네요. 저희가 알고 있는 전형적인 신사동 입지에 위치한 건물입니다. 토지 평당가 1억 6,800에 거래가 네. 됐는데 좀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사실 이 질문을 되게 많이 받았었거든요, 고객들한테도. 근데 제가 봤을 때는 그 인근에 그 최근에 그린이 빌딩이라고 해서 신축 건물이 하나 있었는데, 그게 이제 저희 본건보다는 평당가가 좀 높아서 단순히 거래사로만 보면은 싸게 잘 매입했구나라고 할 수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시세 정도 수준 아니었을까 싶은 의견입니다. 그렇죠. 아무래도 지금 특히 커피하우스 건물 같은 경우는 코너에 또 신축 건물의 용적률 다 찾았고, 또 임대 수익도 어느 정도 나오는 수준이었는데, 이 지금 첫 번째 매각 사례 같은 경우는 신축하자니 용적률도 다 못 받고 현재 건물을 좀 활용해야 되는 그런 단점이 있는 부분이네요. 매수원 쪽에서는 이 건물을 좀 직접 활용을 하는 형태로 하지 않을까. 이걸 뭐 임대료 맞춰서 수익형으로 가져가긴 좀 힘들 것 같아 보이니까요. 네, 맞습니다. 어떠세요? 여기 이제 이면을 연결해주는 길목인데, 저희가 이 아래쪽 골목들은 조금 경사도가 있어요. 근데 이 길은 조금 경사도가 완만해서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길로 보여지고, 우선은 건물이 이제 빌라에서 리모델링을 한 건데, 저는 저런 붉은 벽돌에 저렇게 약간 검정색 포인트를 줘가지고 리모델링 것들이 이쁘더라고요. 가로수길 분위기에도 잘 어울리고. 그래서 뭐 신축하면 좋겠지만 저 상태에서도 실사용 목적이라 그러면 잘 투자하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럼 다음 두 번째 사례를 한번 살펴볼까요? 최근 뭐 뉴스나 블로그에 매각 사례로 많이 나왔던 물건 같은데 한번 소개해 주세요. 맞습니다. 이 건물이 작년 11월 달에 거래가 되었는데, 이제 매도인과 매수인 두 분 다 유명한 분들이어서 더 화제가 되었었습니다. 이제 개그맨 강호동 씨가 매각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주식회사 더 뮤라는 가수 MC몽 씨가 사내 이사로 있는 법인에서 매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먼저 건물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토지 면적은 58평, 연면적은 179평, 지하 1층부터 지상 5층으로
92년도에 준공된 건물입니다. 이제 가로수길 딱 중간쯤에 위치해 있고 이 건물 같은 경우는 메인 도로랑 측면, 후면 도로까지 3면 도로로 접하고 있어서 다른 건물들보다는 조금 더 가시성이나 접근성이 우수한 점이 장점입니다. 이제 강호동 씨 같은 경우는 이 건물을 18년도 6월 달에 141억, 평당 2억 4,200만 원에 매입을 하셨는데 그때 개인 명의로 매입을 하셨고 이후에 한 6년 정도 보유하다가 작년 11월 달에 166억, 평당으로 보면 2억 8,500만 원에 매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강호동 씨가 매입하고 매각한 금액을 단순 계산하면 한 6년 동안 25억 원 정도의 시세 차익을 본 것처럼 보이는데 취득세라든지 뭐 양도세, 대출이자, 뭐 기타 비용까지 감안한다 그러면 뭐 실질적으로 이득을 얻은 거는 없어 보입니다. 개인 명의로 매입했다 매각한 거죠. 네, 맞습니다. 아마 법인보다도 세금을 많이 내셨을 거고 그래서 이제 평당 2억 8,500만 원이라는 금액이 최근에 거래된 사례들이랑 비교를 하면 좀 다소 높은 감이 있는데 가로수길 메인도로 중간이라는 입지랑 뭐 도로 여건들 그 다음에 진행 중인 매물들의 호가들이랑 또 비교하면 어느 정도 적정한 금액에 매입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 역시 어떻게 좀 건물을 활용할지에 대해서는 알려진 바는 아직 네, 추후 활용 방안에 대해서는 알려진 게 없는데 지금 가로수길이 다 2종 일반 주거 지역이잖아요. 해당 건물 같은 경우는 지금 건폐율이 36%, 용적률이 178%라서 기준에도 많이 못 미치고 엘리베이터도 지금 현재 없습니다. 그리고 주차도 뭐 4대 가능하다라고 하는데 사실 대형차가 들어가면 4대까지 하기는 힘들고요. 그래서 현 상태에서 엘리베이터 설치하고 내부만 수리해서 하는 뭐 대수선 방향도 괜찮을 것 같고 아니면은 지금 저희가 건물 우측에 주차장이 있지만 도로변이랑 진입로가 만들어져 있어요. 근데 앞에 주차면이 있어서 실질적으로 주차 진입로로는 사용하기 힘들 것 같아요. 후면으로 진출입을 해야겠네요. 그렇다 보니까 만약에 뭐 신축을 한다 그러면 지금은 이 주차장 간격 때문에 사선을 별로 안 받았지만 상부층 사선을 받더라도 전면을 좀 길게 층고도 높게 해서 후면에다 주차장을 만드는 것도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역시도 한번 신사동 가로수길 메인에 어떻게 변화가 되는지 건물을 토대로 한번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 저희가 살펴볼 사례는 이 건물입니다. 이 건물은 신사동 546번지 건물인데요. 위치상 살펴봐도 가로수길 메인길에 위치해 있지만 압구정로 쪽에 가까운 곳에 위치해 있고요. 이 건물 같은 경우는 올해 25년 3월에 300억에 매각이 됐습니다. 그 건물이 뭐 84년도 준공이라 중간에 뭐 인테리어랑 리모델링 개념으로 손보긴 했지만 좀 오래된 건물이라서 건물값 없이 보면 평당가 2억 1,600만 원 수준입니다. 그래서 이 건물 같은 경우도 좀 사례가 특이한데 최초의 매도인은 그 자라 창업주 아만시오 오르테가 인디텍스라는 회장이 있습니다. 이름이 어렵네요. 네. 그 자라 창업주 회장이 운영하는 자산 운용사의 한국 법인이 이름이 이제 폰테가데아 코리아라고 있는데 이 법인에서 16년도에 302억에 매입을 했습니다. 그 16년도, 17년도 이때 보면은 가로수길이 활발하게 상권이 발달하는 그런 시기였는데 그때 302억에 매입을 해서 오히려 자라가 통임대로 들어오는 게 아니라 경쟁사인 H&M이 10년 장기 임차 계약을 맺고 12년도부터 22년도까지 사용하다가 그리고 22년도에 나가서 계속 공실인 상태로 유지되고 있다가 결국에는 매도인 입장에서는 16년도에 302억에 매입을 해서 약 한 9년 뒤인 25년도에 300억에 매각한 그런 케이스입니다. 매우 저희 입장에서 보면 좀 안타까웠던 투자 사례죠. 그 당시에 여기 매입할 자금력이면 사실 어떤 지역을 매입했었어도 다 가능하셨을 텐데 이 지역을 좋게 보고 아니면 뭐 또 활용 방안이 있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시간이 지나고 나서는 좀 아쉬운 투자가 돼버렸네요. 그렇죠. 근데 솔직히 매입한 법인 같은 경우는 암호화폐 트레이더로 유명한 그 유튜버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대표로 있는 법인에서 300억에 매입을 했습니다. 이게 신탁돼 있어서 대출을 어느 정도 활용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마 최대치로 활용해서 매입을 한 게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히려 이 사례를 보고 이제 모두들 얘기하는 그 가로수길의 저점이지 않을까. 그래서 좀 이렇게 지금 매입한 법인처럼 혹은 뭐 바로 두 번째 사례에 매입한 그쪽 법인처럼 좀 현금이 어느 정도 있고 그리고 월 현금 흐름이 가능해서 이자도 감당할 수 있다라는 법인이라고 하면 지금 시점에 가로수길을 좀 투자해도 괜찮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평당 2억 천이면 사실
뭐 최소 4, 5년 전 시세거든요. 그러니까 그 지금 시세가 상당히 저렴하게 매입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압구정 로데오야 아시지 않습니까? 항상 한 10년 전만 해도 망했다. 근데 평당 뭐 8천, 7천 막 이랬었는데 지금 이제 3억 5천도 찍고. 아까 두 번째 사례가 18년도에 강호동씨가 매입할 때 평당 2억 4천이었거든요. 그때보다도 더 저렴하게 매입하신 거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가로수길도 압구정 로데오와 같이 또 상권이 발달되면서 네. 또 좋은 투자 사례들이 나올 것 같아서 지금이 저점으로 보시고 현금 흐름이 괜찮다고 하면 법인 쪽에서는 투자를 하셔도 전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좀 보세요? 가로수길에 대해서? 그러니까 저도 지금 저점으로 매입할 수 있다라는 거는 공감을 하는데 이제 뭔가 임대 수익을 얻겠다, 단기간에 시세 차익을 보겠다 이런 목적보다는 현금 여력이 있어서 내가 실사용 목적으로 접근하겠다 이런 방향이 더 안전하고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 사실 여기가 되게 의아한 게 북촌이나 성수동 같은 일대는 팝업 스토어가 굉장히 열풍이잖아요. 충분히 이 공실 리스크를 해소하는 의미로 팝업이 좀 지배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것 같은데 그마저도 좀 임대인들이 좀 높은 금액으로 좀 협의를 임하고 있지 않나 싶은 생각도 좀 들어서 팝업만 좀 자주 들어와도 쉽게 다시 한번 주목받을 수 있는 거리인 것 같은데 좀 안타깝다 뭐 이런 입장입니다. 보니까 가로수길 건물주분들이 메인 도로만 이야기하면 건물주분들이 뭐 증여나 상속받아서 비교적 좀 젊은 분들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뭐 당장 급하지도 않고 또 임대료를 낮게 받으면 저희 나중에 또 건물 가치에도 영향을 미친다라고 하니까 계속 좀 높은 임대료를 원하시는 것 같고 이게 또 이제 공실이 있으니 사람들이 안 오고 사람들이 안 오니 또 공실이 유지되고 이런 악순환이 조금은 있는 것 같아서 이거를 뭐 저희 성수동 연무장길이나 압구정 로데오 거리나 이런 것처럼 좀 앵커 역할을 할 수 있는 브랜드들이 좀 더 들어오고 그런 것들이 활발해되면 상권은 다시 좀 좋아지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실 가로수길을 저희가 조금 넓게만 살펴봐도 여기 뭐 신사역도 있고 압구정역 그 사이에 위치해 있고 사실 신사역 같은 경우는 여기 신분당선이 또 연장이 될 거고 또 위례 신사선 같은 경우는 뭐 이슈가 있긴 하지만 추후에 뭐 착공이 된다 하면 훨씬 더 교통 접근성이 편해져서 뭐 서울뿐만 아니라 이제 뭐 인천 경기권에 있는 분들이나 아니면 외국인 관광객들도 확실히 좀 더 편하게 올 수도 있고 접근성이 편리해지고 또 현대아파트 재건축이 또 진행되고 현대백화점도 뭐 공용주차장이랑 해서 개발이 된다라고 하면 훨씬 더 많은 그 탄탄한 배우 세대가 있어서 수요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압구정 로데오와 같은 사례처럼 가로수길도 지금의 저점 매수를 한다면 향후에 한 3년에서 5년 정도 뒤에는 투자자분께서는 밝게 웃고 계실 겁니다. 가로수길 메인 도로만 이야기해서 약간 부정적인 이야기들이 있는 건데 그 이면으로 들어간다 그러면 아직도 사람들은 많고 공실도 적고 활발합니다. 거래도 꾸준하게 되고 있고 그런 것들이 같이 시너지를 일으킬 수 있을 것 같아요. 말씀하셨던 대로 공실의 리스크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가로수길을 투자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당장에 어느 정도 이자를 감당할 수 있는 그런 현금 흐름이 있는 법인이나 현금 보유 자산이 좀 넉넉한 법인 쪽에서는 지금 저점 매수를 하시길 추천드리고 그 외에 또 개인이나 뭐 일반 신규 법인들 분들 같은 경우는 가로수길 메인보다는 또 나로수길이나 세로수길에도 또 투자 기회가 있잖아요. 그쪽도 면밀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신사동 가로수길을 살펴봤습니다. 감사합니다.